소피아 신 박사의 자녀교육. 이 방송은 미국 오렌지 카운티 플로턴에 있는 애니멀 메디컬 클리닉에서 제공합니다. 전화번호는 714-990-1411입니다. 샬롬. 오늘은 네 번째로 칼비테가 말한 아들을 우습게 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또한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책임감은 어른이나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자주 교류하지 않고 아이에게 책임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좀 더 크면 부모의 말을 관철시키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때가 되면 아이들이 악습에 길들여져 뒤늦게 부모가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책임감과 가치관이 없는 아이는 사회 속에서 자신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망연자실하다가 창조의 원동력을 잃고 결국 가벼운 물질 세계에 휩쓸리고 맙니다. 칼을 교육시킬 때 칼비테는 처음부터 끝까지 칼이 자신의 의미와 타인에 대한 영향력을 인식하게 해서 자신의 소속과 가치를 깨닫고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게 했습니다. 책임감과 자긍심을 느끼는 범위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넓어지는데 가정에서 미리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사회와 인류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겠습니까? 칼비테는 그 부부들이 의식적으로 아들 칼에게 청소나 화초에 물 주기와 같은 집안일을 시키고 칼과 평등한 위치에서 교류했습니다. 아들 칼의 말을 경청하고 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생의 희로애락을 나눴습니다. 칼의 부부는 이런 식으로 칼이 책임감을 키워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른의 일을 아이에게 말하면 안 되고 한가하게 말할 시간도 없다며 아이의 심리 활동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이들이 얼마나 강한 이해력과 예리한 관찰력을 가진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아이들은 늘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요? 라고 물으며 부모에 대한 관심을 표현합니다. 이럴 경우 대부분의 엄마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또는 얘기해도 널 몰라 라며 아이가 집안일에 관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아이는 난 집안일에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냥 잘못만 저지르지 않으면 편하게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 결과 책임감을 잃고 맙니다. 또한 아이가 잘못했거나 일을 서툴게 했을 때 부모는 말과 행동으로 아이의 실패를 꼬집는 대신에 인내심을 가지고 지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이가 단지 경험과 기술이 부족한 탓이지 결코 아이가 바보이거나 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부모는 아이가 용감하게 잘못을 저지르고 실패한 것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합니다. 아이는 어른처럼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잘못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가감히 잘못을 저지르고 잘못을 고치는 것은 모두 똑같이 값집니다. 아이는 잘못을 하고 잘못을 고치는 과정에서 자신과 독립정신을 가집니다. 때문에 아버지 칼비테는 아들 칼이 할 수 있는 일이면 스스로 하고 문제가 생기면 혼자 방법을 생각해서 해결하게 했습니다. 칼비테는 일찍부터 의식적으로 칼이 생활 규칙에 익숙해지게 해서 스스로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하고 취미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규율로서 칼을 통제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재능을 발휘하며 자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5번째로 어떤 교육이 아이를 안 다치게 할까요? 아버지 칼비테의 성격은 온화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칼을 가르칠 때만큼은 매우 엄했습니다. 마냥 부드럽게 대하면 아이의 버릇이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칼비테는 엄격하게 구는데도 철학이 있어 결코 아들 칼에게 강압적으로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강압적으로 대하는 건 비겁한 사람이나 하는 짓입니다. 아이를 교육시킬 때 엄격한 것과 강압적인 것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강압적이거나 가혹하게 교육시키면 아이가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치를 설명해서 설득하면 아이가 무리 없이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칼비테는 아들 칼을 존중하고 칼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는 범위 내에서 칼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치를 설명했습니다. 칼비테는 여러 사람 앞에서 아이의 잘못을 들추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칼이 잘못하더라도 아빠가 진심으로 날 아끼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사람들 앞에서 면박이나 벌을 주지 않았습니다. 칼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해서 아버지가 강압적으로 시키는 게 아니라 원래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칼비테에게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많이 묻습니다. 자녀 교육은 매우 복잡한 과정으로 어디 한 군데 빠지는 분야가 없습니다. 칼비테는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이성을 기만하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들 중에서 가끔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아이에게 자신의 틀린 관점과 생각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아이가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종종 난처한 상황이 생기게 마련인데 이럴 땐 현명하게 상황을 정리하는 부모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칼비테는 칼이 다른 사람에게 경솔한 말을 하면 그 자리에서 혼내는 대신 상대방에게 우리 아이가 시골에서 자라서 그러니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사과해서 칼이 자신이 부적절한 말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러면 잠시 뒤에 칼은 아버지 칼비테에게 자신이 무엇이 잘못했냐고 물었고 아버지 칼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가르쳤습니다. 칼비테는 이렇게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이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칼을 혼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칼은 분명 억울해했을 것입니다. 칼비테 교육 방법을 완전히 이해한 사람은 칼이 자신감과 학문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 자주 칭찬하고 격려한다는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느 부모들처럼 아들 칼을 꾸짖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칼비테는 어릴 때부터 칼이 잘못을 저지르면 가차없이 꾸짖되 올바른 방법으로 꾸짖어서 칼이 진심으로 뉘우치게 했습니다. 아버지 칼비테는 아들 칼을 교육시키면서 칼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고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혼내더라도 먼저 옳고 그름부터 따졌습니다. 칼은 뭐든지 배우기 좋아했지만 가끔 공부하기 싫다고 투정을 부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칼비테는 아들 칼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고 꾸짖지 않고 칼이 왜 이럴까? 혹시 어려운 문제가 생겼거나 언짢은 일이 있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하며 적당한 때에 기다렸다가 인내심을 가지고 칼과 대화했습니다. 부모는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의 의혹을 풀어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아이의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니와 일만 더 복잡해집니다. 아버지 칼비테는 칼을 엄격하게 대했지만 한 번도 어린아이 취급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부모는 엄격하게 교육한다는 핑계로 아이에게 가혹하게 대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아이를 무능한 겁쟁이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부모는 엄격한 교육이 좋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아이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선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이의 자존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칼비테는 어떤 상황에서도 의식적으로 아이의 자존심을 지켜주었습니다. 칼이 어릴 때 칼비테는 일상생활에서건 학업을 지도할 때건 언제나 칼을 어른처럼 대했습니다. 식사할 때도 세속의 규율대로 칼의 행동을 억압하지 않고 음식 맛이나 그날의 일과 등에 대해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칼비테 가족의 식사 시간은 이른바 규율 따위와 거리가 멀어 언제나 즐거웠습니다. 어떤 부모는 식사할 때 아이에게 벌을 주는 것처럼 대화를 일체 금지한 채 허리를 꼿꼿이 세우게 하는가 하면 아이의 단점을 쭉 나열하며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아이들의 문제는 대부분 논리적이지 않을 때가 많으므로 부모는 지식으로 무장해서 아이를 비웃기보다는 인내심을 가지고 모든 문제에 대답해야 합니다. 비웃으면 아이가 질문을 꺼립니다. 질문은 아이들이 지식을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를 때 남에게 묻거나 스스로 연구해서라도 아이들의 물음에 대답해야 합니다. 어릴 때 학대를 많이 받은 아이는 수치심을 모르고 잔인해져 심하게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자란 아이 중에서 커서 범죄자가 된 사람이 많습니다. 칼비테는 칼을 학대하기는커녕 희롱도 하지 않고 늘 칼의 모든 면을 진지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부모는 종종 귀신 이야기로 겁을 주는데 자주 이런 식으로 겁을 주면 부모의 말을 전적으로 믿는 어린아이들이 정신 착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를 용감하게 키우려면 부모가 바르게 지도해야 합니다. 칼비테는 칼에게 신화를 들려줄 때 이야기는 사람이 만든 가짜라고 알려줬습니다. 또한 주로 영웅 이야기를 해서 칼이 용기와 강인함과 인생의 이치를 배우게 했습니다. 가정은 아이의 낙원이지 아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이는 사랑과 즐거움이 넘치는 가정에서 자라야 합니다. 이상적인 가정 분위기는 아이에게 자신감을 안겨주지만 부당한 가정교육은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존심마저 앗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음악 한 곡을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You have sent
예, 칼비태는 6번째로 칭찬을 자주 해 주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넌 정말 똑똑한 아이야. 이것은 칼비태가 칼에게 가장 많이 한 말이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로 칼은 이 말에 힘을 얻고 어려움과 좌절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리에 빠진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비태는 칼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응원하고 도왔습니다. 칼이 속상해하거나 자신감을 잃었을 때 칼비태는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불어넣고 용감하게 미래에 도전해서 행복을 쟁취하게 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칭찬은 자신감의 근원으로 부모는 아이에 대한 자신감을 칭찬으로 표현하며 아이가 스스로 자신감을 갖게 해야 합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아이는 인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에 칼비태가 아들 칼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지 않았으면 칼이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감은 간단히 말해서 스스로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어른이건 아이건 자신감을 잃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감에 차면 못 해낼 일이 없습니다. 칼을 교육시키면서 깨달은 가장 훌륭한 교육 방법은 아이가 자신감을 갖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칼이 자랑스러운 성과를 거둔 것은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만한 부모는 아기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아기들은 자존심이 무엇인지 확실히 모르지만 그들에게도 엄연히 자존심이 있습니다. 아기들은 부모의 안색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예뻐하고 칭찬하면 웃으며 귀여움을 떨고 혼내고 무시하면 화를 내며 제멋대로 굽니다. 아기들은 불공평한 대우나 체벌을 받으면 독특한 방법으로 대항하는데 주로 울거나 떼를 쓰고 나쁜 짓을 벌여 기분을 표현합니다. 칼비태는 스스로 칼을 잘 존중했는지 반성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대하는 태도와 방법을 잘 조절하면 아이가 심하게 엇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칼비태는 칼이 잘하면 자신감을 갖고 더 잘하도록 칭찬하고 보통으로 하면 보완할 점을 말해준 뒤에 잊지 않고 격려해 줬습니다. 또한 실력이 형편없을 때에도 아이가 지구의 종말을 맞은 듯한 기분이 들지 않게 최대한 잘한 점을 찾아서 칭찬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도왔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가 자신감을 잃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은 모두 다 다재다능합니다. 단지 부모가 잠재력을 개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재능의 정도와 분야가 달라집니다. 부모가 아이의 장점을 잘 발견해서 제때 격려하고 좋은 환경을 제공하면 아이는 바르게 발전해서 성과를 거둡니다. 칼비태는 칼을 키우면서 이것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좋은 것을 좋아하고 나쁜 것을 싫어하는 것은 사람의 천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남에게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이것이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 더욱더 스스로 발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고 실패할 수 있는데 성공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아이가 실패했을 때 못할 줄 알았어 라는 말 대신에 격려의 말로 아이가 빨리 실패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도와야 합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격려의 효과는 커집니다. 직접 경험해 본 결과 청소년기는 반항 심리가 강해서 격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착한 행동을 제때 칭찬하고 설령 나쁜 행동을 했더라도 질책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이라도 착하게 행동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바로 칭찬해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제때 아이의 착한 행동을 긍정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7번째로 아이가 나쁜 습관에 들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부모의 합리적인 교육은 아이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어떤 부모는 아이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뭐든지 아이들 뜻대로 따르고, 또 어떤 부모는 아이가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 사사건건 간섭하는데, 이렇게 하면 아이가 활기와 창의력을 잃게 됩니다. 또한 두 가지 모두 극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결코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칼을 교육할 때 아버지 칼 밑에는 아이의 불량 행동을 효과적으로 제지하는 동시에 부작용을 최대한으로 줄이거나 멈추게 하는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칼 칼과 비슷한 나이 또래 아이들을 관찰하다가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불량 행동에 따른 격려를 자기식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런 격려를 발견하고 취소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좋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사람을 놀리거나 말을 안 듣고 제멋대로 구는 등 나쁜 습관에 물들어 남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를 효과적으로 교육시키려면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해결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칼은 어릴 때 벽에 낙서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칼비태가 그림 도구를 사줘도 이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 칼이 몰래 낙서하다가 아버지 칼비태에게 들켰습니다. 칼, 뭐하니? 칼은 황급히 크레용을 몸 뒤에 숨기고 온몸으로 방금 한 낙서를 가렸습니다. 당시 칼비태는 이렇다 저렇다 길게 말하지 않고 낙서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잠시 칼을 방에 혼자 있게 했습니다. 칼비태가 칼을 벌 주지 않고 혼자 방에 있게 한 것은 칼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한때 재미가 들려서 말썽을 부리는 것이지 아이들도 이런 간단한 이치쯤은 이해합니다. 아이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 같은 잘못을 반복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그 자리에서 벌을 주거나 예전에 했던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혼내는 것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칼을 방에 혼자 있게 한 것은 벌이라기보다 낙서하느라 흥분했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칼비태는 아들 칼이 벽을 보고 앉아서 반성하기를 바랬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여러 상황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은 잘 놀다가도 서로 토닥거리고 잘 싸우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충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때 싸운 아이들을 떼어놓고 잠시 혼자 생각하게 하면 마음의 앙금이 풀려서 금세 화해를 합니다. 가끔씩 아이가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제멋대로 굴 땐 아이를 지정된 장소로 데려가 반성하게 해야 합니다. 아이를 방에 혼자 있게 할 경우에는 아이가 악을 쓰고 울어도 시간이 될 때까지 결코 문을 열어줘선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가 반항해도 소용없고 잘못했으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알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2008년 베이직북스에서 나온 칼비태의 자녀교육법 원본 도서의 주요 내용을 5% 정도로 요약 정리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행복한 영재로 키우는 칼비태 영재 교육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피아 신박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 이 방송은 플로톤에 있는 애니멀 메디칼 클리닉에서 제공하였고 전화번호는 714-990-1411입니다.